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한 여자. 陛下，还有什么事？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 상황이 너무도 감격스러워 보이는 두 사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원작 소설의 판권을 사서 영상화를 진행하는 미디어 회사에 다니는 그녀는 왕추이화.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선배는 원작 소설에 대한 의견을 그녀에게 묻습니다. 这个传书版又老套又过时。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설정의 원작 소설 천서지 악마 총비를 비판하던 그녀. 하지만 사장님이 이미 거금을 들여 판권을 구매했다고 하자 0.1초 만에 태도를 싹 바꾸더니 新颖有趣，就像一块待爆的璞玉。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작의 각색을 그녀에게 떠넘겨버리는 선배. 내일 아침까지 소설을 읽고 각색 보고서를 작성하라며 标新颖，special。明天早上。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된 그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게 된 일이라 소설의 내용이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먼저 퇴근하던 친구는 갑자기 생각났다며 祝你生日快乐！快学，快烫！ 내일은 그녀의 생일이었기에 12시가 되기 전 미리 축하를 해주는 친구.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하던 그녀는 읽고 있던 엉망진창 전개의 소설을 집어들더니 那我现在就想穿进这本书，好好问问这个谢勇。 책 속에 들어가 등장인물들에게 직접 묻고 싶을 정도로 개연성이 바닥이었던 천서지 악마 총비의 설정. 대충 소설을 훑어보고 적당히 보고서 작성을 마친 그녀는 겨우 지하철 막차를 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12시가 넘어 생일이 되자 그녀를 제외한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이 정지화면처럼 멈추더니 곧이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왕추이화. 这是哪儿啊？ 방금 전까지 지하철 안에 있던 그녀는 고장극 느낌 물씬한 한 침실에서 깨어났는데 업무의 특성상 이런 류의 소설을 수도 없이 읽은 그녀는 금방 사태 파악을 해냅니다. 我这是穿书了。 책 속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대체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녀에게 시녀가 나타나 알려준 정체는 바로 在小说里作为作福害人无数的于婉一。 소설 속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하필이면 악역인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인 유만음이라니 시녀의 재촉에 일단 단장을 시작한 왕추이화, 아니 유만음은 于婉英这角色确实死有余辜，可我不能就这么交代了呀。 시녀에게서 그녀가 바로 어제 품계를 받아 유빈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유만음은 소설의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더니 要不试试和谢永儿竞争女主之位？ 사형아가 비록 여주이기는 하지만 소설 속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자신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她也不会是个被我握着剧本的纸片人吧？ 소설을 대충 읽어 내용이 띄엄띄엄 생각나는 그녀는 사형아가 여주 버프를 받으면 힘겨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시침을 알리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내관. 今夜由您来侍奉陛下，请好生准备，莫要惹得龙颜不悦呀。 내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유만은 못지않은 악역인 폭군 황제의 존재가 떠오른 그녀. 争夺那个不明心思的男主，我可以试试走另外一条路啊！ 여주 사형아와 남주 쟁탈전을 벌이느니 차라리 유만음처럼 비참한 말로가 예정되어 있는 황제를 꼬시는 게 생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그녀는 시녀에게 你帮我梳个头吧，剩下的我自己来。 황제가 요염한 스타일을 선호했다는 소설 속 설정에 그녀는 분을 잔뜩 바르고 화려한 장신구를 한껏 착용해 섹시 메이크업을 마쳤는데요. 既然横竖都躲不过，不如化被动为主动。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요염함을 흘리며 황제의 침소가 있는 영연전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황제는 参见陛。 滚吧。 황제가 유빈을 물으자 곧바로 병사들이 그녀를 끌고 가려 하고 이대로 사망 엔딩인가 싶었던 그녀. 하지만 뭔가 어리숙한 황제는 시침을 들지 않으면 유빈이 죽는 것이냐고 시위에게 묻더니 他留下，你们都出去吧。 결국 영연전 안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악역 빌런치고는 지나치게 수려한 용모의 황제. 那个谁，雨萍。 시침을 들 생각이 없는지 황제는 그녀에게 바닥에 이불 깔고 대충 자고 가라며 툭 내뱉었는데 어쩐지 고장극스럽지 않은 이질적인 황제의 말투. 他叫我那个谁。
분명히 현대인의 뉘앙스가 섞인 듯한 황제의 말투에 모험을 걸어보기로 한 그녀는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현대 중국인이라면 자동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문장을 던지기로 합니다. How are you? 눈이 번쩍 뜨인 황제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반색하며 Fine. Thank you. And you? 천편일률적인 영어 교과 과정 덕분에 손쉽게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 불과 2시간 전에 막 이곳으로 왔다는 그는 크루즈에 누워 샴페인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手机突然跳了一个弱智弹窗，给我推了这篇文。 갑자기 넘어와서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른다는 그에게 황제 하후담에 대한 가혹한 설정을 읊어주는 그녀. 你母后恨你，你哥端王恨你。 이 나라의 황제인 것은 맞지만 신하들도 비빈들도 백성들도 모두들 사무치게 싫어한다는 폭군 황제 하후담. 按照原著安排，我也恨你。 물론 그녀는 남주 다낭에게 죽임을 당하는 폭군 황제의 비참한 최후까지 알려주는데요. 你将在接近结尾处被端王替天行道。 그녀의 얘기를 한참 듣던 황제 하후담은 흥미로운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谢允儿还会被穿吗？会不会也是穿不来的？ 그럴듯한 그의 말에 두 사람은 밤새 계략을 꾸몄고 다음날 아침 내관이 성지를 전하기 위해 유빈의 처소를 방문합니다. 恭喜娘娘！等等啊，我马上就好。 황제와 머리를 맞대고 세운 계략의 실천사항을 정리 중이었던 그녀. 키보드, 아니 볼펜만 있었더라도 진작 끝났겠지만 어색한 붓글씨를 쓰다 보니 늦어지고 말았는데요. 封雨嫔娘娘为雨妃，昭告礼部，今晚 办公宴。 어차피 자신이 황제에게 직접 한자 한자 불러준 성지인데다가 느려 터진 내관의 말투가 답답해서 선수를 친 그녀. 今儿一早便下旨，封妃了。 저녁이 되어 유만음이 기획하고 황제가 명을 내린 화려한 연회가 열렸고 모인 비빈들의 관심거리는 단연 빈이 된 지 단 하루 만에 비로 초고속 승진한 유만음의 소식. 皇上驾到！ 비록 황제 노릇은 처음이었지만 원래 회사의 대표였던 그는 이 정도 단체 회식은 익숙했었기에 깔끔한 건배사를 날렸고 연회는 시작됩니다. 这小词儿一套一套的。那是自然。 그녀가 계획한 다음 식수는 비빈들이 문예를 뽐내는 백일장. 물론 이는 여주 사형아의 글씨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예상외로 정갈한 그녀의 글씨. 是既修其有工程。兴许别人报过书法班呢。 이럴 줄 알고 이미 다른 방도를 준비해 놓았던 두 사람. 황제가 비파 연주를 하라고 위기비를 재촉하자 사형아가 대신 나섭니다. 臣妾愿意替魏贵妃为陛下献上一曲。 사형아가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은 고장극 속의 모습과 사뭇 달랐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두 사람. 哼那琵琶，那不就成了吉他？ 심지어 그녀가 연주한 곡은 현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모리화라는 곡이었기에 두 사람은 사형아의 빙의를 확신하며 기뻐하였는데 마침 변방에서 돌아온 이 소설의 남주 단왕 하호박. 微臣拜见陛下。 단왕의 모습과 말투에서는 고장극 속 왕족의 기품이 철철 넘쳐 흘렀기에 단왕이 소설 속 인물임을 확신하는 유만음. 如果这位大兄弟也是主，见过 那他的演技雨妃娘也娘，太登峰造极了吧！ 연회를 마치고 시녀와 함께 연못가에서 생각에 잠긴 사형아. 두 사람의 짐작대로 그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按照书中记载，被暴君打入冷宫，但为什么？ 원작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녀는 소설이 흘러가는 방향이 틀어지자 미심쩍어했고 자신도 원작과는 다른 길을 가보자 합니다. 原作中于婉英就是在这巧遇了端王。 사형아는 유만음 대신 우연히 단왕과 마주쳤고 소설 속 사형아와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신이 길을 안내해준다고 했고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는 단왕. 于婉英，你的主线剧情归我了。 하이디라오는 복가지만 황궁의 고급 식재료로 허거를 즐기는 두 사람. 사형아는 자신들처럼 책 속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지만 아무래도 단왕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大概还是没穿吧。也不一定。 그는 단왕한테 그냥 황위를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녀는 단왕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论长相，论气度，论才华，论城府，你哪样比得过端王夏侯伯？ 물론 이것은 현실에서의 그가 아닌 폭군 황제에 대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팩트 폭행당하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你怎么把我给骂了？哎，不好意思啊。 그녀가 일단 현대에서 온 것이 100% 확실한 사형아를 설득해보겠다 하자 그럼 자신은 뭘 하면 되냐는 황제. 你，我得好好想想。
바로 그때 시녀 2명이 들어왔고 지금까지와의 허술한 모습과는 다르게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호통을 치는 황제. 任何人不能进入此。 회사 대표를 했기에 큰 소리 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의 사람 다루는 재능을 활용할 일을 찾았다며 你去策反一个人吧。 그녀는 폭군 황제가 부친을 유배 보내는 바람에 단왕의 책사가 된 서요를 포섭하라고 했고 두 사람은 포섭 연습을 위한 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你是家父蒙受不白之冤。 事中事前， 还不是一纸奏折说了算？ 책 속에 들어오기 전 고장극 좀 봤던 그는 꽤나 그럴듯한 연기를 펼쳤고 대사를 조금씩 수정해주는 유만음. 还以为是那糟老头子害了你爹，不是很老，还以为是那个孙子害了你爹。也没那么小。 드디어 웬만한 사람은 깜빡 넘어갈 혼신의 연기를 완성한 그를 보며 감탄하는 그녀. 不去做演员，真可惜了。 리허설을 마친 두 사람은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는데요. 기존의 요염한 메이크업에서 톤을 한껏 낮춘 유만음. 去找谢婉儿抛橄榄枝，看着和善点，更容易拉近距离。 물론 황제 역시 기존의 폭군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명군 메이크업을 한 상태. 두 사람은 당당히 각자의 포섭 대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大家都是穿来的，怎么就你说话有那味儿啊？ 사형아의 처소로 찾아간 그녀 일단 슬쩍 떠보기로 하는데요. 그녀는 황궁에 있는 비빈들의 외로운 삶을 얘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这宫里啊，还是得需要谨言慎行才好。 좀처럼 가드를 내리지 않는 사형아, 그녀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어필해봅니다. 若还不互相照应，岂不是遂了那些臭男人的愿？ 하지만 아무리 눈치를 주고 포섭을 시도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먼저 일어서버리는 사형아. 我还没说完呢，白忙活了。 사형아의 저소를 낳은 그녀, 황제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포섭은커녕 이쪽에 패만 읽힌 것 같아 씁쓸해하고 있는 참입니다. 娘娘不要啊！ 갑자기 다리 위에 있던 한 내관이 헐리우드 액션을 선보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곧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于妃娘娘饶命啊！奴才再也不敢。 사람들이 물속에서 꺼내주자 그 내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때마침 타이밍 좋게 나타난 황제. 偶然见到雨妃娘娘，一男子在，看身材， 내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황제는 근엄한 표정으로 拖下去打。 그는 병사들이 유비가 아닌 자신을 끌고 가자 미리 준비한 증인까지 불러냈지만 황제는 증인이 입을 떼기도 전에 启禀陛下，一起拖下去打。 이를 보고 있던 사형아의 시녀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구하자 사형아는 몹시 의아해하는데요. 陛下竟然这么轻易就相信了他， 거기다가 유만음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이 일을 묻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녀가 한 말이 떠오른 사형아. 岂不是遂了那些臭男人的愿？ 어쨌든 그날 밤도 시침, 아니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 같은 침상에 누운 두 사람. 묘한 어색함을 지우려 그녀는 황제에게 我是为了跟你开战略会议，所以才连续几天睡在这儿。是。 문득 그녀는 폭군 황제가 암살당한 이유가 떠올랐다며 붓을 잡더니 가뭄이라는 글자를 적었는데요. 国库空虚，民不聊生。 안 그래도 모두가 싫어했던 황제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자 흉흉한 민심을 틈타 암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 암살 시기를 물어보는 황제. 是在倒数第10节的地方。你能不能记点有用的呀？ 두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폭군인 그의 악명을 희석시키고 전세를 뒤집기 위해 재앙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现在就可以搜寻抗旱的作物啊，鼓励大面积种植。 원작이 엉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급전개. 원작에서는 찬밥이었던 폭군과 악녀 두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외칩니다. 拳打太后，脚踹端王，你和我笑到最后。 2월 6일 드디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왕초연 승례의 성화채통. 이 드라마를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빙의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다면 그 예상은 철저히 빗나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성화채통은 기존 빙의물의 패턴을 깨는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시작은 단순한 궁중암투인 줄 알았으나 그 끝은 창대했으니 현대적 사고방식으로 궁중 권모술수 따위는 압살해버립니다. PPT로 궁중 정세를 분석하고 KPI로 후궁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심리학적 접근으로 악역을 분석합니다.
현대인들이 고대로 넘어가서 쩔쩔매는 스토리가 아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는 유쾌, 상쾌, 통쾌한 드라마 성화채통. 드라마 포스터에서부터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명장면이 있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 한마디로 요녀와 폭군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악기를 마치 기타처럼 가로로 들고 연주하는 모습에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요. 성화채통은 3층 구조의 세계관과 신분 구성으로 스토리의 무한한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누가 빙의한 사람이지? 누가 고대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지? 혹은 지금 누가 속이고 있는 거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게끔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엄청난 지략가들인데요. 3층 구조의 빙의 설정에 궁극의 지략 대결을 펼치는 권모술수 라인까지 분명 로맨스인데 권모술수 속의 미스터리적 감성까지 한 스푼 담아냈습니다. 현대에서의 직장인 영혼과 고대에서의 미모의 요녀로서의 모습을 매끄럽게 전환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 왕초연. 거기에 폭군의 외형이지만 그 속에 숨은 소년의 마음을 지닌 겉은 음울하고 미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순정적이고 일편단심인 캐릭터를 연기할 승래까지 이전 작품 금월여가에서와는 또 다른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성화채통에는 그저 흘려버릴 조연 캐릭터도 없습니다. 자아를 찾은 사형아부터 충성스러운 북주, 이상을 가진 가난한 선비까지 모든 조연이 그저 도구로 쓰이고 마는 것이 아닌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서 권모술수의 판을 뒷받침해 주어 드라마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성화채통에는 고구마 구간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전 구간 고구마 없이 100% 당도의 달콤함으로 무장했는데요. 처음엔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두 사람이 영혼의 단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긴박한 생존 투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달콤함은 시청자들을 황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혹자는 두 주인공이 함께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은 마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모습까지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 케미는 이미 보장된 거겠죠? 성화채통이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화채통은 더우반 평점 8.1점에 달하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드라마와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을 당시 웨이보 화제 조회수가 하루 만에 2억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해요. 영상화 이전에 이미 아이치이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는데 당시 반전 넘치는 전개와 이중 빙의 설정으로 아이치이 평점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드라마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왕초연과 승려라는 두 명의 비주얼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니 눈까지 행복한 드라마가 바로 성화채통이라고 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두 라인이 아름답게 꽉 막힌 서사를 가지고 있어 그 속에서 감정선이 탄탄하게 안착하여 아쉬움 없는 결말까지 완성도 높은 제작을 자랑하는 성화채통은 아이치이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